자, 접대비 조정 명세서라는 걸 볼 건데, 자, 이 접대비라는 건 그 우리 비용이죠. 계정 과목이. 그럼 접대비는 비용인데 당연히 기업들은 접대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아요. 근데 이 접대라는 게 뭐 향성 있는 물건을 주는 게 접대가 아니고 그냥 거래처하고 우리가 뭐 식사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거래처 그 뭐 체육대회 같은 거 할 때 화환 보내준다든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서로의 그거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접대비를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앞에 대손 충당금 이야기할 때에 그 대손이라는 건 업무하고 관련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못 받게 된 걸 대손이라고 하는 거지. 만약에 우리 거래처에 돈 받아야 될 게 있는데 우리 회사가 그냥 그 다음 미래 거래를 위해서 이 돈 안 받을게요라고 한 건 대손이 아니고 접대한 걸로 본다라고 했죠. 자, 이런 예 들었었잖아. 예를 들어 1,000만 원치 물건 팔았는데 상대방이 950만 원만 주고 50만 원이 더 결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대방이 이 다음번에 1억 주문할 건데 그냥 50만 원 그냥 우리 서로 없애버립시다라고 하면 내가 그 50만 원 1억을 팔아야 되니까 50만 원 포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포기한 거는 대손 처리가 안 된다라고 그때 표현했었어요. 그런 대손 요건이 안 맞는 건데 그럼 그거는 접대비로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법인세법은 계정 과목으로 접대비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대손 참가비든 대손 충당금 처리했던 복리후생비 처리했던 다른 회사의 광고 선전비를 우리가 내줬던 전부 다 우리는 접대비로 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접대비 금액을 가지고 이제 우리 세법이 생각하는 한도 이내면 인정을 할 거고 그 한도를 벗어났으면 인정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접대라고 적혀 있는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접대하고 그리고 거래처한테 뭐 상하게 주는 건데 자 이론상으로는 이건 우리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은 아닌데 그 1번에 사용인이면 우리 직원이죠. 직원들이 조직한 우리 단체인데 이게 그 노동조합 같은 게 법인의 성격이라 그러면 접대비로 볼 거예요. 근데 노동조합을 법인 형태로 안 갖추는 조합도 있죠. 회사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법인의 격리 일부로 본다라고 여기에 적혀 있는데 법인의 격리의 일부로 본다는 건 그냥 조합이 법인의 형식이 아니면 그러면 그냥 복리후생비로 비용 인정해 줄게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사업상 증여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있죠. 이거는 자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사업상 증여가 되게 되면 시가만큼의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생기고 회계 처리할 때 접대비라고 하잖아요. 우리 분기할 때 그죠? 매입매출 전폐 사업상 증여면 차변에 부가가치세까지 전부 다 접대비라고 처리하죠. 그 매출세액도 접대비로 인정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 안 적혀 있지만 그럼 우리가 접대 관련해서 물건을 사올 때 매입세액 공제 안 되죠. 접대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사유니까 그러면 그 매입세액도 접대비라고 회계 처리하는데 접대비라고 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안 적혀 있는데 하나 우리 실기를 위해서 기억하실 건 사업상 증여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 매입세액 공제받은 걸 상대방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우리는 회계 처리할 때는 당연히 원가하고 매출 시가의 매출세액을 우리는 접대비라고 쓸 건데 세법은 그때 이 물건은 시가로 볼 거예요. 근데 우리 장부에는 원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하고 원가하고 차이만큼 접대비로 가산이 되게 될 거예요. 법인세법에서는. 자 그리고 3번은 약정에 의해서 매출 채권을 포기한 금액 앞에 말했던 우리 대손이 아니고 그건 접대비라고 본다고 말했던 그 금액을 말하는 거고 자 얘는 뭐 중요한 거 아니고 5번에 특정 고객에게 선별적으로 제공된 기증품으로 연간 3만 원이 올해 개정됐어요. 5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5만 원 초과하는 비용은 우리는 접대비로 보는데 이것도 이제 기준이 이제 한 명당 과거에는 1만 원이었는데 그러니까 한 개당 근데 3만 원 넘지 않는 물건들은 우리 접대한 거로 안 볼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 여름에 지나가는데 부채 같은 걸 줘요. 그럼 더운데 필요할 때 한 개씩 주면 고맙죠. 근데 그거 뭐 만 원 넘겠어요? 지금 이제는 3만 원인데 3만 원 안 넘겠죠? 그런 거는 접대비를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나가는데 여러분한테 부채가 예를 들어 부채가 만 원이에요.
1,000원짜리 부채인 거예요. 자기들이 사왔을 때. 근데 그걸 여러분한테 100개를 한 번에 주는 거예요. 그럼 5만 원 넘을 거잖아요. 1,000원짜리라고 해도 100개면 10만 원이죠. 과연 그걸 접대로 볼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은 그건 접대받은 느낌이 아니라 나한테 부채를 버린 느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접대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 개당 금액이 소액인 것들은 연간 지급한 게 5만 원이 넘어가도 접대를 안 본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럼 접대비로 보지 않는 지출이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 첫 번째 보면 주주나 사원, 임원 이런 직원들이 부담해야 될 성질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건 그걸 쓴 사람이 귀속돼야 되는 거지. 이걸 접대비로 회사 경비로 인정 안 하겠다는 이야기니까 당연한 거죠. 그럼 이건 세법이 접대비로 보지 않는 거니까 세법이 생각하는 접대비로 바꿀 때 이런 것들은 빼버리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 귀속자한테 소득 처분해 줄 거예요. 우리 접대비라고 처리해 버렸으니까 비용 아니야. 송금물산이. 그리고 주주가 가져갔으면 제 배당 받아갔어요. 배당.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쓴 거예요. 상여. 특수관계 회사가 개인적으로 쓴 거예요. 기타 사회 유출. 이런 식으로 처분을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방금 앞에 말했던 견본품 달력 수첩 부채 이런 것들 3만 적힌 5만 원이라고 말했던 얘가 이거고 판매 장려금이나 판매 수당으로 거래처에다가 준 거라든지 아니면 거래처에 무상으로 혹은 애누리나 할인한 거는 접대한 걸로 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접대비 송금불산입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이 생각 기억을 하세요. 자, 우리가 접대를 하게 되면 적격 증빙을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접대할 때 환을 보냈다면 그 환을 샀던 증빙을 우리가 정확하게 갖춰야 되는데 올해 개정됐어요. 얘도 10,000원이 아니고 30,000원으로. 원래 우리 회사 경비는 30,000원까지는 간이 영수증 되고 넘어간 거는 우리 세금계산서나 현금 영수증 받아야 됐죠. 그런데 접대비는 10,000원이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30,000원으로 얘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30,000원 이하까지는 우리가 적격 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30,000원을 초과를 하게 되면 우리는 세금계산서든 계산서든 신용카드든 뭔가를 적격 증빙을 써야 되지 그걸 쓰지 않으면 송금불산입 기타 사유 유출로 처리해 버릴 거예요. 그런데 경조사비의 기준 금액은 30,000원이 아니고 20만 원이에요. 그래서 20만 원까지는 경조사비는 적격 증빙이 없어도 되는데 2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꼭 적격 증빙을 갖춰야 돼요. 그 적격 증빙이라는 기준에서 직원들 카드 있죠. 부가가치세법에서 쓸데없이 직원들 카드도 매입세 공제해 준다라는 이상한 거 써서 사람들이 오해 많이 하는데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직원들 카드는 영수증이에요. 적격 증빙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액 초과한 거 있으면 다 비용 인정 못 받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세야 내 돈 아니니까 받아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 안 쓰니까 그래서 해준다는 건데 비용으로 인정 못 받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렇게 해버리면 큰일 나요. 내 돈 아닌 거 10% 넘기는 거야. 우리 회사하고 상관없잖아. 근데 이것 때문에 세금이 20% 나오는 거는 사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원 카드 쓰고 하는 거는 하시면 안 돼요. 직원 카드 써도 인정해 주는 정도는 자기 밥 먹고 영수증 가져오는 거에 상관없어요. 자기 혼자 밥 먹어봐야 얼마짜리 먹겠어. 그죠? 근데 다른 거에서 회사 경비를 그걸로 써버리면 그건 사건이에요. 그래서 직원카드 쓰면 안 돼요. 직원한테 사업자 등록번호를 차라리 보내줘서 회사에서 이체해 줄 테니까 지출증빙 받아와라. 그렇게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여기 지금 10,000원이라고 적혀 있지만 30,000원인데 표현할 때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기준금액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기준금액을 초과하게 된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거래처한테 5만 원짜리 줄 수도 있고 10만 원짜리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가 아니고 그렇게 3만 원 초과하는 기준금액 초과하는 걸 줬다면 적격 증빙을 받아라 그 이야기인 거예요. 왜 비싼 거 줬니? 이게 잘못된 게 아닌 거예요. 그럼 적격 증빙을 받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고 안 받았으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해야 될 작업 중에 하나가 우리가 1,000만 원의 접대비가 있다고 예를 들게요. 그럼 이 1,000만 원 중에 예를 들어 700만 원치는 3만 원을 초과한 거예요. 기준금액을. 그렇다면 일단 그 700만 원치를 먼저 출연해요.
그럼 300만 원은 3만 원 안 넘었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비용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 700만 원을 다 출연해서 이 700만 원 중에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처럼 적격 증빙 안 받은 애를 다시 출연할 거예요. 그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일단 기준금액 초과한 애를 먼저 쓰고 그 중에서 제대로 하지 않은 애를 쓰기 때문에 두 번 기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농민한테서 매입해서 접대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 명절 때에 그 과일이라든지 아니면 굴비 이런 것들 농민에서 바로 배송하잖아. 그런 경우에는 전부 다 적격 증빙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인정하는 적격 증빙은 농민 송금명세서예요. 그 농민한테 직접 보내고 나서 그 계좌번호로 송금명세서 작성하는 거 있죠. 그걸 안 쓰면 비용 인정 안 해줄 거예요. 그리고 해외에서 사용한 접대라고 하면 해외에서는 무조건 신용카드를 써야 돼요. 근데 해외에서는 신용카드 안 써도 되는 거는 그 지역에 신용카드 가맹이 한 군데도 없는 지역인 걸 입증하면 현지 영수증을 해줄 거예요. 그럼 만약에 해외에 갔는데 거래처 직원이나 밥 먹으려고 하는데 이 집은 카드가 되고 이 집은 카드가 안 되죠. 그럼 카드 되는 집을 무조건 가야 비용 인정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마존 같은 데 가서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면 거기 현지 영수증이라도 받아오면 돼요. 그래서 해외 사용은 무조건 신용카드를 써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이 기준금액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아래에 보시면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있죠. 우리가 만든 제품은 기준금액이라는 걸 안 따질 거예요. 내가 만든 제품이 당연히 3만 원 넘어가는 거 많겠죠. 그걸 써봐야 거래처에서 보고 좋은데 하고 또 써줄 거잖아.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이라는 개념을 안 따질 거라는 거예요. 적격증빙 어떻게 맞출 거야? 내 걸. 그리고 우리 뭐 채권에서 그 우리가 얼마 포기한 금액들 있죠. 그거는 증빙을 갖춘다는 게 말이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접대비로 따지지 않을 그 수익 금액을 따지지 않을 거예요. 적격증빙을. 자, 그럼 오른쪽 페이지를 보면 접대비 한도라는 게 있는데 접대는 당연히 나쁜 건 아니라고 했죠. 거래처하고 서로 사람이 사는 거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을 무한정하는 걸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반 법인들은 일단 접대비의 기본 한도가 있고 플러스 알파예요. 규모에 따라서 더 당연히 접대비가 많이 들어가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럼 그 기본 한도가 일반 법인은 1,200이고 중소기업은 3,600만 원이에요. 3,600만 원. 지금 이 접대비 한도는 계속 좀 늘어나고 있어요.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이 아무렴 그 대기업들보다 중소기업이 큰 기업한테 뭔가 좀 챙겨주고 많이 하겠죠. 대기업이 작은 밑에 있는 하청기업이 공장 하나 오픈했다고 환 안 보내줘요. 하지만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어디 공장 확장 하나 하면 거기 납품하는 업체는 전부 다 환 다 보내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 한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옛날에 특례법을 할 때는 1,800 그 1.5배여 가지고 1,800이었다가 법인세법 넘으면서 2,400 되었다가 지금은 기본이 3,600으로 늘어나서 지금 우리 현재 있는 답안지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옛날에 시험 봤던 그 답안지하고도 한도 틀리고 지금 우리 프로그램하고도 한도가 틀리게 나와요. 지금 우리 프로그램 보시면 그 올해 3월 9일자 버전으로 업데이트 시켜놨어요. 왼쪽 위에 보면 V 2021-0309가 돼 있을 거예요. 지금 버전 업그레이드 됐을 때 메뉴가 많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이제 적용되는 세율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도 초과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답안지 보면 한도 초과 떴는데 작업 문제 풀면서 한도 초과 안 쓰고 있을 거예요. 한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한도는 기본 한도고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수익 금액 대비 몇 퍼센트 이렇게 한도 계산을 더 플러스 알파 해줄 거예요. 왜냐면 매출이 많은 곳일수록 거래처가 많을 거잖아요. 그럼 더 많이 챙겨야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알파가 수익 금액 대비를 하는데 이 수익 금액 중에서도 특수관계자한테 우리 자회사라든지 이런 경우는 매출액을 많이 인정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건 줄이기 위해서 매출액을 일반 매출과 특수관계자 매출로 서로 나눌 거예요. 근데 이 매출이 수익금액이라는 이 매출이 자 여기의 특징이 뭐냐면 법인세법상의 수익금액이 아니고 기업회계 기준상의 수익금액이에요. 우리 교재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적어뒀는데 468페이지 위에 보시면
기준 수익금액 계산 적혀 있는데 접대비에서 우리가 한도 계산하라고 수익금액을 쓸 거예요. 그 금액 중에서 특수관계자가 얼마다 이렇게 쓸 건데, 근데 여기에 쓰는 이 수익금액은 기업회계 기준상의 수익금액이라는 거예요. 법인세법상의 조정 후 수익금액이 아니고. 이쪽에 적어놨지 괜히 뒤에 적어놔서 뒤로 간 거예요. 다시 앞으로 와서. 자, 그리고 우리 접대비에서 거래처한테 우리 문화상품권 같은 문화접대 행위를 하는 건 좀 권장할 만하죠. 그렇기 때문에 권장한다고 한도를 좀 더 높여주기 위해서 적용했었는데, 얘가 계속 연장하고 있어요. 지금 올해 또 개정되면서 이거 올해도 적용 적혀 있지만 내년 12월 31일까지 또 연장됐어요. 그래서 그냥 문화접대비인데 뭐 우리가 특이하게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접대비가 문화접대비라고 적용을 걸어서 자동으로 들어와요. 근데 만약에 안 들어오면 문화접대비가 얼마였다고 쓰는데 쓰는 칸이 있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접대비 한도가 얘 때문에 더 늘어나게 될 거라서 한도 계산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매출액을 쓸 건데 기업회계 기준상 매출액 쓰는 이유가 접대비 한도에 플러스 알파를 계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적혀 있는 거 전부 다 올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도 초과가 안 뜰 거예요. 올해 다 올랐기 때문에. 자, 그럼 접대비에 대해서 우리가 조정을 할 때, 자, 우리가 접대비 할 때에 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제품이나 상품을 거래처에 줄 때에 제가 그 원가가 아니고 회계 처리는 원가로 할 거잖아요. 그죠? 우리 매매추전 뺐을 때 장부에 원가로 쓰잖아요. 사업상 증여가 되든 뭘 했을 때. 근데 세법은 이걸 시가로 볼 거예요. 근데 이 차이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접대비라고 지금 회계 처리를 했을 때 접대비라고 적혀 있는 거 전부 다 불러올 거예요. 불러오는데 접대비라고 쓴 거였으면 우리는 시가하고 원가하고 차이만큼 더 접대비야라고 그 차이만 써주면 되겠죠. 맞죠? 차이만 더 올려주면 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가 500원짜리고 시가 1000원짜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 회계 장부에는 600원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접대비라고. 그러면 차이 나는 500원만큼만 더 올려주면 되겠죠. 왜냐면 1100원이라고 세법은 볼 거거든. 그죠? 그럼 500원 올려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접대비라고 처리 안 하고 복리후생비라고 만약에 처리를 했다가 접대비라고 이제 판정이 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장부에 접대비라고 쓴 적이 없죠. 복리후생비로 써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세법이 생각하는 접대비에는 500원을 더 쓰는 게 아니라 1100원을 더 써줘야 되겠죠. 접대비라고 하나도 안 썼잖아요. 그럼 세법은 1100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원래. 제가 말하는 그 느낌이 잘 안 오죠. 잘 봐요. 이걸 우리가 간주 공급에 걸려서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100원, 상품 500원, 자 이렇게 600원이라고 적혀 있을 때 이때 차변에 우리가 사업상 증여라고 접대비라고 처리한 경우와 직원의 개인적 공급이라고 해서 복리후생비라고 처리한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세법이 생각하는 접대비는 1100원이라는 거예요. 일단 이건 똑같은데
우리 회사가 접대비라고 600원을 처리했다면 세법이 생각하는 거하고 차이가 500원 나죠. 그래서 시가와 원가 차이만큼만 플러스 500원만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오른쪽처럼 처리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장부엔 접대비라고 아예 처리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접대비 금액을 1100원을 높여줄 거다 그 이야기예요. 얘는 접대비라고 600원 했으니까 500원만 더 해주면 되는 거고, 얘는 하나도 처리 안 했잖아 접대비라고. 그래서 세법이 생각하는 접대비에 1100원이 더해질 거다 그 이야기예요. 이제 그렇게 이해가시죠? 어떤 말인지. 그래서 접대비라고 처리한 경우에는 원가와 시가의 차이만큼만 더하면 된다고 표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인 거고. 근데 접대비가 아니면 처리하지를 않았다면 시가까지 해서 전액을 해줄 거다. 1100원 시가로 보는 건 똑같은 건데 세법이 생각하는 접대비에 대주는 금액은 틀려지죠. 우리가 뭘로 처리했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그 이야기예요. 자, 또 이제 우리 교재의 아래쪽에 두 번째 점을 가지고 보면, 자, 우리 주주든 임원이 부담해야 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우리 접대비 비용으로 인정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송금물산이 파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대표이사가 책임을 질 거예요. 자, 그리고 대표이사 죄송해요. 소득 귀속자한테 소득 처분을 할 거예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를 넘겨 보시면 접대비 송금물산입 처리에서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접대비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금액에서 누가 가져갔는지 기속자가 분명하면 당연히 상여다, 배당이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당해 지출 금액에 대한 소득의 기속자가 불분명하다면 모든 증빙의 입증의 책임은 누가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다 했잖아. 모든 입증의 책임은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 상여로 처분할 거예요. 근데 우리 교재는 왜 안 적어놨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개를 아래쪽에 더 적어두세요. 이렇게. 증빙불비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회사가 증빙이 없는 거예요. 접대비라고 처리했는데 간이 영수증이라도 있으면 적격 증빙 안 받았네라고 하면서 기타 사유일출로 처리할 건데 아예 증빙이 없다는 거예요. 아예 증빙이 없다면 세법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거 접대비인데 지금 증빙이 없네요라고 말하면 세법은 그 접대비인지 너가 돈 가져갔는지 어떻게 알아? 대표이사 너가 돈 가져갔네라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빙 불비인 경우에는 이때는 우리가 송금불산입 증빙 불비 얼마 대표자 상여로 처분을 할 거예요. 개인적으로 쓰면 쓴 사람한테 소득 처분하는 거고, 증빙이 아예 없으면 이거에 대한 책임은 대표자가 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적격 증빙 미비인 거예요. 적격 증빙을 못 갖춘 경우에는 이때는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은 안 하지만 이때는 적격 증빙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용카드 등 미사용액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를 해줄 거예요. 한마디로 간이 영수증이든 직원 영수증이든 적격 증빙 인정 안 하는 걸 가지고라도 있으면 일단 대표자가 가져간 건 아니잖아. 증빙을 못 갖춘 거지. 그때는 우리는 기타 사유 유출은 추가 과세를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증빙이 아예 없으면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접대비 한도 초과가 발생하게 되면 이때도 송금불산입
접대비 한도 초과 얼마 접대비 한도가 넘었다고 그 접대받은 사람한테 따라가서 귀속이 된다 그러면 거래처 직원이 밥 먹자고 밥 사겠다 그러면 한도 얼마냐고 물어봐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추가 과세 안 할 거야. 그래서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할 거다. 그럼 쓰는 김에 우리가 조정할 내용들이 이것들이에요. 사적 지출 경비라고 하면 귀속자라고 표현한 건 상여나 배당이나 기타 소득이나 이렇게 소득 처분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소득 처분 이야기한 건 전부 다 송금불산입이네. 왜 그렇죠? 왜 다 송금불산입이죠? 왜냐하면 지금 비용 처리한 것 가지고 아니라고 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잖아. 접대비라고 한 것 중에.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면 다 비용 인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접대비라고 처리한 것 중에서 생각하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 프로그램으로 가서 자, 우리 접대비 조정 명세서로 들어갈게요. 자, 메뉴 설명하고 쉴게요. 자, 보면 먼저 수익 금액 명세라고 적혀 있는 첫 번째 네오박스 1번 있죠. 여기가 우리 접대비 한도 계산을 하기 위해서 정보를 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특수관계인간의 거래 금액하고 일반 수익 금액하고 이렇게 두 개가 합쳐지면 여기 수익 금액이 되는데 여기 수익 금액에 들어갈 금액이 기업회계 기준이에요. 기준상의 수익 금액이 들어갈 거고 그럼 여기 전체에 예를 들어서 10억의 매출이 있는데 7억은 일반 수익 금액이고 3억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우리 매출이면은 3억이고 10억이다. 이렇게 쓰면 자동으로 7억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계정 과목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계정 과목은 우리가 접대비라고 쓴 것들도 들어올 거지만 대손상각비, 복리후생비, 광고선전비 이런 것처럼 처리한 것들도 세법이 접대비라고 생각한 걸로 다 불러올 거예요. 그럼 여기 아래에 계정금액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계정금액은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니고 장부상 금액이에요. 장부상 우리 계정금액이에요. 그럼 지금 아래에 접대비 해당 금액이라고 적혀 있는 것 있죠. 이 접대비 해당 금액, 이 금액이 세법상 접대비 금액이에요. 여기가 지금 5번은 회계장부상 그 접대비든 뭐 복리후생비든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의미가 크진 않는데 여기 7번의 세법상 접대비 해당 금액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금액 가지고 접대비 한도 계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세법이 생각하는 접대비의 금액이 여기에 나올 건데 여기 7번에 보시면 5번에서 6번을 뺀 거라고 적혀 있죠. 5번에서 6번을 뺀 거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이 회계장부상에 적혀 있는 금액 중에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세법이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것들을 빼는 거예요. 여기에 여기 적혀 있는 건 사적 사용 경비만 적혀 있는데 사적 사용 경비만 쓰는 게 아니라 여기는 칸이 작아서 여기 6번은 이쪽으로 볼게요. 쓸게요. 얘는 사적 경비도 쓸 거고 그리고 증빙 불비도 여기다 쓸 거예요. 증빙이 없으면 법인세법은 접대비로 안 볼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쓴 것도 접대비 세법상의 접대비로 안 볼 거기 때문에 뺄 거고, 증빙이 없는 것도 접대비로 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 써서 뺄 거예요. 이 두 개는 따로따로 써서 따로 조정하는 거예요. 사적경비는 쓴 사람한테 기속하는 거고, 증빙불미는 무조건 대표이사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는 따로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세법이 생각하는 접대비가 있는데 얘는 한도 계산하기 위해서 산출한 거고, 그럼 이 접대비 중에서 여기 아래 8번 칸은 뭐냐면, 이 8번 칸은 기준금액 초과분을 쓰는 거예요. 기준금액 초과된 거 있죠? 3만 원이라든지 일반적으로, 혹은 경조사비는 20만 원이라든지 초과하지 않은 건 여기 안 쓰는데 어디다 쓰냐면 여기 10번 12번 짝수들, 14번 16번. 그럼 지금 제가 적은 얘네들은 우리 세법한테 잘못한 건가요? 기준금액 초과한 게 잘못한 건가요? 잘못한 거 아니죠. 적격증 및 갖췄는지 확인할 것들만 쓰는 거예요. 여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00만 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접대비 중에서 70만 원은 3만 원 초과했고 30만 원은 3만 원 초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잘못한 게 아니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쓸 거란 이야기예요. 우리가 접대비가 있는데 이 접대비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에요. 근데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쓴 게 300이 때, 그러면 세법은 700만 원 생각하는데 이 700만 원 중에 200만 원은 3만 원 이하고 3만 원 초과된 게 5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500만 원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이 500만 원은 잘못한 게 아니죠. 그런데 이 500만 원이라고 쓴 후에 그 다음 할게, 그럼 이 500만 원 중에서 세금 계산서나 적격 증빙 안 갖춘 애들이 금액이 얼마니 봤더니 예를 들어 150만 원이면 150만 원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잘못한 애들은 얘네들인 거죠. 실질적으로 잘못한 애들은 신용카드 미사용에, 신용카드 미사용에, 송금명세서 미제출에, 그리고 신용카드 미사용에, 얘가 잘못한 애들이죠. 얘네들이 신용카드 미사용 부인액으로 들어와서 전부 다 송금불산이 기타 사회 유출이 될 거란 이야기예요. 얘네들이. 자, 그럼 여기에 전부 다 작성이 끝나면 이제 접대비 조정 탭으로 가면 컴퓨터가 여기에서 한도 계산을 해줘요. 한도 계산을 해주는데 여기 문화접대비 지출액이라고 적혀 있죠. 여기 금액이 들어오거나 써야 되는 이유가 한도 계산을 더 해주기 위해서 여기 문화접대비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얘는 여러분들 계정가문 및 적요 등록에 가서 가지급금이 아니고 죄송해요, 접대비를 쓰면 자, 이 접대비 계정 과목에 보면 적요가 고정적요라고 되어 있는 애가 있죠. 아래에 접대비 500번이든 800번이든 전부 다 고정적요가 있는데 이렇게 적요를 걸기 때문에 증빙이 없다, 개인적 용도다, 혹은 뭐 신용카드 썼다 안 썼다가 여기서 다 체크가 돼요. 기준금액 초과했다 안 했다를 다 그 금액으로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자, 여기 접대비 조정명세서에서 불러오기 눌러보세요. 불러오기. 그러면 기본적으로 값이 들어오죠. 이 들어오는 게 이 접대비 계정은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쓸 때도 여기에 적혀 있는 고정적요 내용을 보고 맞춰서 선택해줘야 나중에 불러오기 했을 때 다 맞춰서 불러올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 시험 때 직원카드인데 법인카드로 잘못해서 썼다 해서 얘가 틀려서 얘 맞춰 쓰라고까지도 문제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셨죠?